연봉이나 직급보다는 경제 수명을 늘리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 더 TV의 장프로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고인구직 시장의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 40대 중후반 분들이 이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경제 수명에 집중하기, 인생 이모작 준비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 네트워킹에 신경 쓰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경제 수명에 집중하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세상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든지 하는 사실들 말이죠. 특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진 않죠. 죽음을 염두에 둔다고 뭐 달라질 것도 크지 않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은퇴도 죽음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생활자라면 언젠간 반드시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때를 대비해 뭔가 딱히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날이 안 오길, 현실화되지 않길 기도할 뿐이죠. 과거엔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은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75세 전후이던 시절 60세까지 근무하다 퇴임하면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곤 했죠. 그간 수고하셨으니 이제 인생 즐기면서 푹 쉬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벌어놓은 돈으로 자식들 결혼 자금 얼마씩 떼주고 자식들로부터 노후 공양을 받다가 품위를 유지하며 살다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녀 수명이 길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축복받은 은퇴가 점점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들의 평균 예상 수명은 100세 전후입니다. 60까지 직장을 다녀도 40년을 비경제 활동 인구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까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고 대부분은 55세 전후에서 한창 때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가 힘든 이유는 우선 과거와 달리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비자발적인 퇴사 형태로 은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론 비자발적 은퇴는 대부분 직장생활 최전성기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은 직급에 가장 많은 급여를 받던 시점에 은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비자발적 은퇴가 주로 이루어지는 55세 전후 무렵엔 자식들이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돈이 들어갈 무렵인 경우와 겹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은퇴는 정년 퇴임과는 달리 연착륙을 대비할 시간이 없이 갑작스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재계약이 되지 않은 사실도 길어야 한두 달 전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길게 미리 통보가 주어져도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일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 겨울에 우리나라 4대 은행 중 한 곳에서 임원 인사가 발령이 났는데 그 중에 5명이 임원 진급을 하지 않고 현 직급에 잔류하겠다고 진급 철회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진급을 하면 급여와 함께 사회적 위상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실적 압박을 받으면서 매년 재계약을 성공해야 자리가 보존되는 신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임원 진급을 하지 않고 부장급으로 남아있으면 조직의 보호를 받아서 갑작스레 잘릴 일이 없고 설령 잘린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명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원 성진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여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직장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류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진급 가능성과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조직 내 역할을 수정함으로써 경제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회들은 직장 생활 전반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급여 생활자들의 상반되는 커리어 관리 패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연령대이고 세로축은 연봉 수준을 의미합니다. 검정 실선 A는 연봉 극대화 전략을 따르는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들의 커리어 관리 패턴을 보여줍니다.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55세를 전후해서 뚝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점선 B는 경제 수명 연장 전략을 따르는 일반적이지 않은 급여 생활자들의 커리어 관리 패턴을 보여줍니다. 55세 전후까지 급여 증가 추세는 완만하고 정점에서의 급여 수준은 앞의 경우보다 낮지만 굴곡이 없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형 A는 더 높은 직급 혹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서 조직 내 영향력이 커집니다. 본인이 관할하는 조직이 생기면서 인사나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차과장 때까지 했던 전문성 있는 업무는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사업 개발이나 영업, 조직 관리 같은 범용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 트랙을 타게 되면 대개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면서 개인의 역량보다는 사업 성과에 의해 본인의 경제 수명이 결정됩니다.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회사를 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본인의 시장 가치는 관리자로서의 관리 스킬이 되거나 영업과 관련된 네트워킹 능력이 되거나 차부장 때까지 했던 직무 전문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유형 B는 진급이나 연봉보다는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사람의 커리어 패턴입니다. 본인이 핵심 영양셋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현재 트렌드상 잠재적 시장 가치가 큰 영양셋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영양셋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업무 기회나 교육 기회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직무 전문성에 포커싱하다 보면 진급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짜리 해외 파견이나 교육을 다녀오면 자신의 주무차장 보직이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된다든지 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유형 B가 급여 총액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선의 아랫부분 면적이 생애주기 전체 동안 벌어들인 금액을 의미하는데 유형 B의 총액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변동폭이 좁고 오랜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정서적 만족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TV의 장프로였고요. 이직이나 경력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